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팔꿈치 통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어떤 분은 엘보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한 번도 엘보를 만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엘보에 대해서 소개되는 방송들이 많다 보니 한 번 정도는 엘보가 뭐다 라는 거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엘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컴퓨터나 스마트폰, 골프, 헬스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어깨가 아프면 견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인데,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골프 엘보와 더불어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골프 엘보는 팔꿈치 안쪽이 아픈 반면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이 아픕니다. 팔꿈치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 상완골 내상과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팔꿈치 안쪽에 보면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이쪽을 바로 골프 엘보 부위라고 하는 거고요. 팔꿈치 바깥쪽 보면 톡 붉어진 부위 있어요. 여기가 바로 상완골 외상과염 또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그쪽에 눌렀을 때 압통 반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을 때 저희가 엘보라는 병명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골프, 테니스 선수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굴근보다는 신근인 팔꿈치 바깥 근육이 더 약하기 때문에 골프 엘보보다 테니스 엘보 환자가 많아 발생률이 3배 더 높습니다. 단, 최근에 골프와 같은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일반인들에게 골프 엘보가 더 잘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테니스,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만 국한돼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며, 교통사고 같은 강력한 외상이나 과사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팔꿈치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엘보는요, 교통사고나 어디에 맞아서 부딪혀서 외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99.9% 정도는 많이 써서 생기는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골프를 하면 골프 엘보가 생기기 쉽고, 테니스를 하면 테니스 엘보가 생기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골프를 해도 테니스 엘보, 테니스를 해도 골프 엘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근육과 힘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런 과부하가 상완골 외상과와 내상과에 그대로 전달되고 일정한 역치를 넘어서면 염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여기에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팔꿈치 통증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경추 문제로 인해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목 디스크와 간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테니스 엘보는 상완골 외상과의 압통 반응이 있으며, 물체가 상완골 외상과에 접촉하거나 손목을 밖으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골프 엘보는 그 반대의 기준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일단 테니스 엘보가 생겼다고 하면 어떤 동작을 조심해야 될까요? 젖히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지게 되니까, 물건을 들 때도 손등을 위로 해서 물건을 드는 동작은 테니스 엘보라면 피해야 되겠죠. 그럼 골프 엘보는 어떨까요? 이 손 쓰는 힘이 이쪽에 걸리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 역치를 넘어서 생기는 골프 엘보니까 손바닥을 위해서 물건을 드는 이런 동작들은 피해야 되겠죠. 엘보가 발생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문고리를 돌리거나 젓가락이나 수저를 들거나 양치질 하거나 창문을 여닫거나 프라이팬을 들거나 행주를 비틀어 짜거나 커피잔을 드는 동작 등의 가벼운 일에도 불편함이 생기며, 손에 쥐는 힘이 약해져 악력이라고 하거든요. 중풍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체중 감소, 우울증, 식욕 저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며 가급적 손사용을 줄이고, 과음과 과로를 줄이며 앞통 부위를 누르거나 만지지 말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쓴 일을 하지 않으며, 폰 사용을 평소에 50% 정도로 줄이되 양손 사용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한쪽 팔에 엘보가 있다고 해서 건강한 팔 위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한 팔마저도 엘보에 노출될 수 있기에 양손 사용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가 뻐근하게 결리다고 해서 과격하게 팔을 굴고 신전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엘보 환자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팔에 엘보가 생겼다고 할게요. 뭐 골프 엘보든 테니스 엘보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팔을 사용할 때 아프니까 이 팔만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엘보가 오래되면 결국 이쪽도 나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면 겨누 같은 경우도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6대4 내지 7대3 써요. 그 비율은 유지하는데 전체 사용량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팔이 아프다고 해서 이 팔만 쓰시게 되면 이 팔에도 엘보가 올 수 있고요. 또 이 팔을 전혀 안 쓰게 되면 오십견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 어깨 안면 견우에서는 팔꿈치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침이나 도침, 국소적인 염증을 제거하는 봉약침, 손상된 건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치료 하나, 관절 가동 범위 회복과 근육의 원활한 움직임을 돕는 근막 이완 추나,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과 같은 보존 치료로 효과적인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의 주요한 원인은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